안녕하세요. 송도국일학원에서 인천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공진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송도국일학원에서는 2026년 입학을 앞두고 계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인천여고는 송도 내에서도 내신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로 유명한데요. 저희 송도 국일학원과 함께라면 슬기롭게 국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학교생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그럼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학교생활 인천여고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1학년, 2학년 국어내신 합산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총 23명의 명단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전교 4등 인천여고 1학년 엄모모 학생의 이름이 보이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와. 그 다음으로 1, 2학년 국어내신 합산 1등급 총 101명의 명단도 보이네요. 1학기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고요. 2학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학원 오면 높은 등급 딸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천여자고등학교 내신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여고는 내신 국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입니다. 근처 일반계 고등학교는 물론 자사고, 외고 등의 문제와 비교해봐도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등급 컷은 매우 높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특목고, 자사고 등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인천여고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특징입니다. 국어 수학 과목에서 특히나 최상위권 경쟁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92점인 시험에서 2등급 컷은 70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1등급을 따기 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학기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여고의 경우 작년에 교사진의 변화, 교육과정 변동 이후에 수능형 문항, 보기 기반 문제, 고난도 선택지 문제가 다량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기 기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보기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보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외부에서 따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수능 국어 대비 능력을 향상한다는 명목으로 출제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학작품과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고학년 문법 외부 증거 등이 출제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 대해 꼼꼼히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인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1, 2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학과 문법 파트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문학의 경우 고1인데도 불구하고 고3 수준의 외부 증거가 여전히 출제되고 있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어간, 어미, 접사, 형태도 같은 기초적인 문법 용어나 개념을 모르면 풀 수 없을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두세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프로그램은 서평 쓰기, 주제 탐구 독서,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한 토론활동 등과 같이 타 학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받는 경우가 전교에 한두 명밖에 없을 만큼 평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많이 된다면 등급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행평가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겠네요. 이상 인천여고 내신 시험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여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로는 교과서에서 음운변동, 백석신의 수락, 김준혁 작가의 엇박자 D가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외에서 정말 다양한 문학작품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문항수는 27문항이었고요. 문학작품에서 교과서에서는 6문항, 교과서 외에 12문항, 그 다음 문법 문제에서는 총 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보시면 전광용 작가의 사수라는 소설이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2번 문제를 보시면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소설에서는 시점이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김준혁 작가의 엇박자 D가 출제가 되었네요. 이것은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난이도는 하부터 중상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나 9번 문제를 보시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동요, 모두 다 꽃이야와 연계해서 소설 엇박자 D의 주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외부 지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백석 시인의 다양한 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1번 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18원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백석 시인의 시가 출제가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백석 시인의 수라와 모닥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17번이랑 18번 문제가 난이도가 또 굉장히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18번 문제를 보시면 내재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의문변동,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19번부터 쭉 보시면 난이도가 좀 다양한데 근데 이제 난이도 3에 해당하는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1번, 22번. 21번 같은 경우는 꽃잎에서 실현되는 의문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있는 대로 찾는 문제였네요. 꽃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점과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의문의 변동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때는 보통 한 단어 내에서 다양한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도 표준 발음법 조항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표준 발음법 조항을 주면 보통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24번 문제도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였네요. 그리고 쭉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문제도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 총평을 간단히 볼게요. 이번 인천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정교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보기와 선지의 분량도 매우 길고요. 교과서 외 문학작품의 비중이 높고 일부 문항에서는 비주류 해석이나 외적 증거, 심지어 특정 반에서만 언급된 내용이 출제되어 변별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시험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풀 수가 없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라던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고 독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제 내공을 키우는 그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학생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